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9일 미증시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이제 고점을 찍고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 다음이 좀 걱정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존, 그렇죠? 네, 다들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존, 그 다음에 애플, 그렇죠? 그 다음에 구글. 그나마 구글은 좀 조정을 좀 받았고 펀더멘탈이 워낙 좀 탄탄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많이 걱정되는 거는 아마존과 애플입니다. 특히 이제 아마존이 좀 많이 걱정이 되고요. 이제 52% 빠졌는데 저점이 이제 붕괴되는 국면에서 어떻게 될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볼까요? 테슬라에서 나왔던 그런 기술적인 모습이 지금 아마존도 좀 저점이 붕괴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100불 무너지면서 지금 계속 좀 빠지고 있고요. 애플도 이제 130불, 이 직전 저점이 지금 128.64입니다. 요거 깨지면서 내년에 조금 휘청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 이후 애플과 아마존 이 두 업종에서 애플과 아마존 이 두 종목에서 좀 뭔가 한번 또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렇다, 뭐 그렇게 된다는 아니지만 그나마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상승폭이 그다음에 뭐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도 아마존보다는 좀 낫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애플하고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개찐도찐입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미증시 점검을 하면서 종목별로 멀티플을 좀 점검을 했었는데 지금 한번 또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우선 애플이 지금 근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뭐 과거의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가격 조정도 좀 받았고 현재 또 보여지는 게 2022년 9월에서 지금 네이버 상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게 꼭 반드시 지금 현재 뭐 실시간으로 PR이나 EPS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숫자는 지나간 것들이죠. 예, 이제 앞으로의 숫자가 더 중요한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제 앞으로의 숫자인 거죠. 예, 뭐 왜 무슨 근거냐? 우리나라 하이닉스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이 지금 다운 사이클을 가고 있고 다운 사이클로 갈 예정이다. 판매 매출이 감소될 것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애플은 잘 팔리고 삼성전자만 안 팔리고 그건 아니거든요. 예.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그다음에 TV 시장 자체가 컴퓨터 시장, PC 시장 자체가 다 다운 사이클을 왜? 높은 금리 때문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금리가 높죠. 미국은 금리가 낮고 우리는 높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지금 미국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미국인들은 뭐 돈이 뭐 넘쳐납니까? 아니거든요. 미국인들도 지금 뭔가 좀 한번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부채를 많이 활용하면서 투자도 하고 집도 사고 모든 것을 뭐 주식 투자도 빚이나 뭐 그다음에 금융 펀드 투자도 빚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집 뭐 모기지로는 그냥 기본인 거고요. 뭐 대학 학자금 대출 기본인 거고요. 대출이라는 제도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미국 증시가 미국 경제가 휘청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도 저도 지금 애플 8을 쓰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지금 제가 한 3년째 썼나? 한 4년째 썼나요? 저는 쓰는데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예. 뭐 스마트폰 뭐 카톡하고 전화하고 인터넷하고 잘 되니까 저는 바꾸지 않는데 뭐
매년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6개월에 한 번씩 바꾸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바꾸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안 바꾸겠죠. 그렇죠? 예, 부동산 대출 금리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애플도 마찬가지 미국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출 이자를 내다 보니까 가계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소비 지출로 나가야 될 부분이 파이가 피자 조각이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도 어쩔 수 없는 하얀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고 그 곡선을 그리는 좀 중요한 맥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점에서 지금 이제 직전 저점을 이탈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메시지를 드리는 바입니다. 경고 메시지인 거죠. 예. 애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 이제 뭔가 좀 판단을 해야 된다. 세계가 돌아가는 흐름이 이러한데 애플은 초롱성이다. 애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를 수도 있다. 이제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 아마존도 구글도 뭐 테슬라도 지금 특히 심한 건 테슬라가 70%가 빠졌으니까요. 그렇죠? 엔비디아 예, 메타 마찬가지죠. 60, 70%.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에 잡주들 빠지듯이 빠져버렸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망향 넉놓고 있다가 나중에 또 테슬라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과거 이제 한 1년 전쯤에 방송했던 수많은 이제 패닉 장세, 어떤 거품 장세에 대한 경고 메시지들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읽었던 책들을 지금 다시 또 읽고 있습니다. 비상적 과열 시장,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영국 시장의 역사, 그 다음에 금융시장 자체의 역사책들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10대 금융 거품입니다. 튤립버블, 그쵸, 남의 회사, 뉴턴이 지금 제가 여기 밑에 깔아놓은 뉴턴은 천체는 예측했는데 우리 사람들의 광기는 예측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미시시피 회사 거품, 그 다음에 미국 주식시장 거품, 예, 이거 유명한 거죠. 27년 대공황, 예, 그렇죠. 멕시코 은행, 그 다음에 일본 부동산 은행 파산. 일본이란 나라의 은행이 파산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우리나라 IMF 때 은행 줄도산했죠. 일본도 부동산 버블일 때 그걸로 대출해줬던 은행들 줄도산했습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 줄도산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선진국이죠. 부동산 시장 거품, 주식시장 거품 무너지면서 은행들 줄도산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줄도산. 은행이 철밥통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행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다 뱅크런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축은행 조심하셔야 되고요. 중소형 증권사들 PF 대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도 나와 있죠. 일본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 거품이 붕괴됐을 때 일본의 시중은행들, 핀란드, 노르웨이 은행들 다 도산했다는 얘기가 과거에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저기 인근에 이제 최근에 뭐였죠? 무인기가 들어왔죠. 무인기 들어왔으니까 아이고 뭐 위협이 될까? 뭐 쟤네들이 미사일이 있나? 뭐 총알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뭐 무인기 정도야 뭐 괜찮겠다고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왜? 저건 우리 코앞에 38선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100km 밟아버리면 금방 북한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무인 정찰기를 띄웁니다. 우리 스타크래프트 어릴 때 많이 했죠. 우리 정찰병 드론 보냅니다. 예, 그렇죠? 예, 정찰 프로브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백전백승이니까요. 적에게 기만을 주는 거죠. 우리가 너네들이 지금 드론기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무시하네? 얘네들 경기 상태가 엉망이네? 정신 상태가 엉망이네? 우리도 금방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작은 경고 메시지, 작은 크랙들, 작은 위험 요소들을 무시해버리면 나중에 큰 화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이런 작은 변화들 하나하나. 예, 자 보십시오. 지금 애플이 이제 직전 저점이 무너질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렇죠? 이제 신저가 나왔죠. 이렇게 되면 자 애플도 이제 신저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앞으로는 또 오리무중입니다. 2022년 최저가가 얼마였죠?
네. 오늘이 이제 최저가가 돼버리는 거. 최고가 181달러에서 이제 최저가 128달러로 전저점이 붕괴되었습니다. 예. 이제부터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죠. 이러면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들도 뭔가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극성이 변화. 직전 저점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이 128은 지지선이 아니고 저항선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극성의 변화가 찾아왔다. 이 얘기를 좀 드리는 바이고요. 이후에 이제 만약에 내일 뭐 다음 주 뭐 이렇게 해서 뭐 갭 하락 툭툭툭 떨어지면 이제 애플처럼 테슬라처럼 흘러내리는 겁니다. 네, 조심해야 되죠. 아마존도 마찬가지. 아마존도 깨졌죠. 아마존도 깨지고 나서 줄줄줄줄 여기서 이 저점이 2022년 저점이 무너지고 나서부터는 100달러 깨지고 20% 빠졌습니다. 100달러에 사신 분은 80달러니까 20% 빠진 거거든요. 주식이 무섭습니다. 근데 100달러에 사신 분이 하다가 50달러 돼버리면 반토막입니다. 불과 8월 달에 140달러 주고 사신 분들도 지금 마이너스 40%예요. 예, 한 달에 10%씩 빠지는 겁니다. 예, 주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끼고 있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죠.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 별로 시간이 안 됐는데 30%가 마이너스 난 겁니다. 근데 이게 어영부영 하다가는 퉁퉁퉁퉁 떨어지고 지금 환율도 1200원대죠. 제가 150불, 160불 때 이거 현금화 시켜서 환전하면 1200원대, 1100원대 샀던 사람은 수익이 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1200원이니까 안 되죠. 왜? 당시엔 1400원이었으니까 원달러 환율이. 그때는 원달러 1100원에 사서 1400원에 바꿔버리면 오히려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가 플러스 10%로 바뀌어서 환전하고 원화로 챙겨 놓을 수도 있는 국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되죠. 128달러에 원달러 환율도 다 돌아와 버렸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20%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 해외 주식 투자할 때는 달러 환율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저도 과거 이제 주식시장 초입 때부터 중국 주식, 해외 주식을 워낙 많이, 홍콩 주식도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비아적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홍콩에 유명한 기업들 많죠. 예, 지금도 유명하지만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던 BYD 말고 페트로차이나 중국 핑안보험 이런 것들 과거에는 엄청 또 좋았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히려 반토막이 나버렸고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항산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당시에 투자할 때는 있지도 않았던 기업이었는데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고요. 바이오주들, 제약주들. 2005년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할 때 항산제약을 샀던 사람은 엄청난 수익을 냈을 거고요. 베이징 올림픽 때 공상은행 산 사람은 아무것도 지금 수익이 그래도 한 2달러, 2배는 났네요. 공상은행은. 건설은행 볼까요? 건설은행 2배 났고, 농업은행. 기준모티죠. 요건 많이 수익 났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행. 페트로차이나가 수익이 안 났군요. 페트로차이나가 워렌 버핏이 팔고 나가고 나서부터는 마탱이가 가버렸습니다. 10달러에 그냥 호로록 팔고 나갔죠. 이런 걸 보면 워렌 버핏이 잘하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인지 그냥 따라가는 것이. BID도 워렌 버핏 들어갔다 해서 장 열리자마자 100% 상승 출발하고 나서 350달러 갔으니까요. 워렌 버핏은 정말 신인 것 같습니다. 중국 망가기업 별로 큰 수익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시라는 게 주식시장이 지금도 제가 이제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긴 하지만 그렇다고 주식시장 자체가 없어지거나 주식 모든 종목이 다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도 틈새 시장을 노려서 경제 시스템의 상황에 맞게끔 전쟁이 나도 군수사업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증시가 폐장을 해도 군수사업 종목들은 장 열리기 장 끝나기 전날까지 급등하는 거거든요. 127달러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웃기죠. 딱 극성의 변화가 생기자마자 주가가 툭툭툭툭 떨어지고 미증시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나스닥이 0.7%까지 빠져버리네요. 무섭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정말 무섭죠. 미국 증시 호가창 보고 있으면 재밌습니다. 이거 120달러를 볼 때 그냥 128,000원으로 보면 우리가 계산하기 쉽죠. 127,900원, 127,800원, 127,700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호가창이 굉장히 두텁죠. 12만원대 2,000주씩, 1,000주씩 깔려있으면 100원당 호가당 깔려있으면 국내 주식 삼성전자 정도 수준 유동성이 넘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도 쉽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스닥이나 우리가 성악개미들이 접근했더니 벌써 127이네요. 그렇죠? 그냥 와장창 쏟아져 나오죠.
네,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직전 저점 2022년 신저가가 나왔다. 네, 이런 것들 신저가는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고 했죠. 네, 계속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마존, 애플 조심. 요 얘기 드리려고 오늘 또 늦은 밤 방송을 켰습니다. 아이고, 주식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당분간은 계속 힘들다.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제가 주식시장에서는 계속 당분간은 별 수가 없습니다. 예, 좋은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미증시 보시는 분들은 좀 더 고생을 하시고요.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미증시를 참고하는 수준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